안녕하세요. MTNC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태광산업이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 EB를 발행키로 하면서 자본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24.4%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자사주 전량을 EB 발행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불만인데 약간 좀 이 과정에서 법적인 요건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EB 발행 공시 이후 태광산업의 2대 주주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이제 EB 발행에 위법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이제 가처분을 좀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태광산업은 이 사회를 좀 다시 열고 지금 이거 트러스톤이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던 위법 사안에 대해서 좀 약간 요건을 보완하는 좀 절차를 밟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러스톤은 여전히 좀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이슈인 만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이체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트러스톤이 EB 발행 무효를 주장하는 이제 법적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EB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교환사채, 그러니까 EB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뭐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준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건 사채입니다. 이 말로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기업, 아까 말했던 A기업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A기업이 3년 만기로 100만 원어치 이렇게 EB를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자산, 그러니까 아까 주식을 자사주라고 가정을 하고 한 주당 약간 1만 원으로 교환 가액을 이제 설정했다, 교환해주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돈을 빌려준 투자자는 일반 사채처럼 이 3년 동안 이자를 받다가 만기 시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투자자는 A기업의 주가가 교환 가격, 그러니까 10,000원보다 더 오르면 투자 원금을 바꿔달라, 기초자산인 이제 주식으로 바꿔달라라고 이제 요구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2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주당 10,000원이니까 거의 2배, 그러니까 2배 차익을 올리면서 이제 100만 원, 차익만 100만 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EB의 대략적인 개념을 짚었으니 이번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내역을 한번 볼게요. 태광산업 이사에서 지난달 27일 발행한 EB 규모는 3,185억 원입니다. 자, 교환 대상은 태광산업의 자사주 전량 24.4%에 달하는 271만 1,769주이고요. 교환 가액을 보니까 117만 2,251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3,185억 원으로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 교환 대상, 주식으로 교환 대상, EB의 교환 대상이 태광산업의 보통주 자기 주식이고 그 전체 대비 24.41%다. 근데 한 주에 얼마에 교환을 해주느냐? 117만 2,251원으로 교환을 해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시 이후 잡음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보면 여기 보이시는 발행 대상자명, 그러니까 누구한테 발행해줄 거냐 라는 부분이 좀 공란으로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이 EB를 인수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정해졌는데 공란 표시를 했으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정보를 누락한 셈이 되는 거죠. 자, 이 공란을 보고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법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 단계씩 짚어볼게요. 자, 아래 내용은 상법 제22조 2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어려우니까 이 자체를 뭐 다 보면서 이해할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해서 이 조항에 따라서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EB를 기존 주주 아닌 제3자한테 발행할 경우 이사회가 그 대상자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관상 별도 규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태광산업의 정관에는 이런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3자한테 EB를 발행할 거면 이사회에서 결정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EB를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동시에 발행 대상자 결정권을 이사회가 아닌 대표이사로 위임하는 안건을 동시에 통과를 시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이 대법원 판결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제약을 걸어둔 사안에 대해서 그 권한을 대표이사한테 넘겼으니까 이 상법 22조의 2항에 정면에 위반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트러스튼이 했던 거죠. 이러한 지적들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도 정정명령을 내리면서 EB 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다라는 게 좀 이유였고요. 자, 금감원의 정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태강산업은 발행 대상자는 일반 투자자다, 정해져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트러스톤은 정정 명령 이후 인수 대상자를 좀 자본시장에서 급하게 구하고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좀 표면상으로는 해결된 상황입니다. 이 지적이 이어진 이후 태강산업은 이달 1일, 그러니까 어제죠, EB 발행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발행 대상자를 한국투자증권이라고 공시하고 이 이사회를 거쳐 EB를 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태강산업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이 위법사안을 다시 좀 재의결을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해결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 측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위법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EB 발행이 전환사채, 그러니까 C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B 발행 시 적용되는 상법상 주주보호 조항을 EB에도 준용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CB는, 그러니까 전환사채, CB는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투자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줘야 되고요. CB를 제3자에게 발행한다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CB는. 자, 그래서 상법 513조 제3항은 CB 발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3자를 대상으로 한 CB를 발행할 때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준용하라,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CB를 발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자, 418조, 513조 복잡한데 418조의 2항은 이게 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한투증권이 EB를 태강산업이 산업 주식으로 교환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크게 희석되는 구조입니다. 태강산업의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니까요. 그래서 트러스톤의 지분율도 5.8%에서 4.6%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EB든 CB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이 되는 건 좀 이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EB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 지분율을 희석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명문 조항이 없는 거는 형식상 EB의 주식 교환은 신주 발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B 같은,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권자, 돈을 투자한 투자자가 야 전환해줘 라고 하면은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줘야 됩니다. 근데 E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강산업의 경우 자사주, 신주가 아닌 자사주를 이렇게 발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트러스팅이 주장하는 게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B의 주식 교환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하는 것이므로 CB 발행과 관련한 상법 513조 3항과 418조 2항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418조의 제2항에 대한 내용을 짚고 가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법상 제3자에게 CB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요건이라는 게 제418조 제2항에 규정이 돼 있다는 게 트러스톤의 주장입니다. 밑에 418조 제2항에 대한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좀 이해할 필요 없고 한 줄로 요약하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을 할 때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입니다. 그 전제 조건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트러스톤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 번째, 태강산업의 EB 발행은 CB 발행과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 그러므로 CB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주주를 보호하는 법, 상법 513조의 3항과 418조 2항이 적용돼야 된다. 세 번째, 그렇다면 제3자 대상 EB 발행은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돼야 되는데 태강산업은 이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EB 발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뭘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재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태강산업의 지난 1분기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은 1조 3,800억 원이 넘습니다. 현금을 1조 넘게 보유한 회사가 시급하게 EB를 발행하면서까지 그리고 3,185억 원을 이렇게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무적인 상황
외에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태광산업은 오는 31일 임시주총회를 열어가지고 화장품, 숙박시설 개발, 블록체인 기반 자산 매매 등의 사업 목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태광산업은 현재 화장품 사업을 영위 중인 애경산업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 역시 1조 원 넘는 현금을 보유한 회사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EB를 발행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트러스트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EB 발행뿐만 아니라 뭐 차입을 한다거나 다른 자금 조달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인수를 하면 되는데 굳이 EB를 발행해가지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역시 이사회에서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트러스트 측은 최근까지 이사회에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목적 추가의 필요성, 타당성, 위험성 등을 논의하고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EB 발행의 찐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번 EB 발행의 진짜 목적은 2대 주주인 트러스트 내 경영 참여를 저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트러스트 내 주장입니다. EB 발행 방식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매각을 함으로써 트러스트 내 지분율을 크게 이렇게 해석시키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이는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러스트는 그동안 태광산업이 2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해왔습니다. 태광산업이 흥국생명보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할 때 이거 상법상 위법이 사안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회사 측이 철회하기도 했고요. 자사주 25% 중 15% 소각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좀 적극적인 경영 참여에 좀 힘입어가지고 주주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트러스톤이 추천한 사회이사가 이사회에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트러스톤 측은 EB 발행은 결과적으로 2대 주주의 경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라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업무 집행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EB 발행의 교환 가액이 지나치게 저렴하다 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EB 교환 가액은 현 주가 대비, 그러니까 1일 기준, 어제 기준이죠. 1일 기준 11% 가량 높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가, 주가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약 25%에 불과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헐값 매각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사주의 25%가 시장에 풀리는 만큼 이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했지만 그냥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좀 때려버렸다. 교환가액을 정해버렸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러스트 측은 자사주 일괄 매각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정하는 등 매각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거는 이사회의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배임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 태광산업과 이 트러스톤에 대한 EB 이슈를 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좀 근거로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지금 가처분을 건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법적 다툼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보도 자료를 양측 공방을 계속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좀 중요한 쟁점들이 생기면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도 앞으로 좀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